집중되는 말은 분위기나 어조, 어투, 태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신을 점검하고 말하는 것은 집중시킬 때 도움이 된다. 한 번은 코칭을 하는데 고객이 실제 이슈가 아닌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 누가 말을 하든 겸손한 태도와 경청은 기본이다. 경청 후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전부 이해하기를 바라고 온전히 집중하기를 바라는 과한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기대는 접어두는 것이 좋다. 누구나 들을 때 매번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가 계속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 하지만 요점이나 핵심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잘 듣는 것이고 말을 할 때 핵심만 전달해도 말을 잘하는 것이 된다. 어떤 분은 질문을 하면 대답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한다. 그럴 때 누군가 함께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질문을 해서 의견을 물어보게 된다면 좀 더 집중해서 말을 할 수 있다. 간혹 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골고루 의견을 주고받기보다는 두 사람만 눈길을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시선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봐주고 그를 대화에 끌어들인다. 말하는 사람이 시선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집중을 하지 않게 된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시선을 주고받는 것은 집중을 시키는 데 중요한 신호이다.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시켜야 할 때나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어야 집중을 잘 하게 된다. 혹 부정적 피드백을 하게 되더라도 상하지 않게 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위한 마음을 느낀다면 집중을 하게 된다. 상대에게 긍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주게 되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집중하게 된다. 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정신이 없어 라고 하기보다 관심 분야가 다양해 라고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어 의견이 다르더라도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 의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은 좋고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좋아. 라고 방향을 긍정적 해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긍정적 해결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추진력도 생기게 되어 실천하기가 쉽고 협력도 더 쉬워진다.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상대방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도 집중이 잘 된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관련된 에피소드를 잘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집중에 도움이 된다. 다만 그 이야기와 관련된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달하려는 핵심과 연결을 시켜야 한다. 먼저 관심을 가지면 집중한다. 나의 스토리를 상대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집중시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말을 시키거나 작은 변화를 알아주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된다. 나는 강의할 때 몇 주가 걸려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아는 교수님 중 한 분은 1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름을 불렀을 때 학생들의 놀라는 표정이 생각난다. 그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고마움의 태도가 바뀐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 자신이 필요한 부분이나 도움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나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자신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하게 된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말에 대부분 집중을 하는 것과 같다. 그때는 경청도 잘하고 공감도 잘한다. 그러나 이내 익숙해지면 긴장감이 떨어져서 원래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돌아가 익숙한 말을 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생긴다. 긍정적인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본 적이 있다. 부부. 결혼한 지 15년 차인데도 서로에 대해 설렘이 남아 있었고 서로에 대해 경청과 공감이 결혼 전과 같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며 어떻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부딪힐 때 부딪히더라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며 유지시킨다고 하였다. 우리는 편한 것,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상대가 자신을 받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맞춰주기만 바란다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기질은 타고난 것이지만 성격은 변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꼭 바뀌어야만 하나요? 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불편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전에 느꼈던 좋은 모습들이 모두 단점으로 보이고 부정적 생각에 빠지게 된다. 부정적인 관계에서는 서로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는다. 집중시키는 말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참여시키는 것이며, 셋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이나 말을 하는 것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무엇을 듣기 원하는지에 집중하고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의 말에 집중을 할 것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도 할 것이다. 상위 1%의 말하기. 상대의 관심 분야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다. 상대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최근 좋은 일이 있는지,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하고 싶은 말과 연관된 이야기를 한 후 핵심을 이야기한다. 상대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핵심적인 이야기가 잘 들릴지 생각해 본다. 리액션의 절묘한 타이밍을 잡아라. 반응으로 생동감을 준다. 반응을 바로 하는 분과 있으면 재미있고 생동감이 느껴진다. 잘 웃으며 반응이 좋으면 대화가 밝은 분위기가 되고 활기가 느껴진다. 어느 수업 중에 반응을 안 하는 분이 계셨다. 표정도 무뚝뚝 하였다. 그러나 수업만 끝나면 나를 붙잡고 쉴 틈 없이 이야기를 하는 분이었다. 말을 할 때 배려가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그녀 나름의 문제가 있었기에 이해했다. 말을 해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리액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오랜만이었다. 그분은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남편은 반응을 원하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반응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반응을 해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못 해준다고 하였다. 신혼 때는 어땠는지 궁금했다.
신혼 때는 조금은 했다고 하였다. 그분은 반응에 대해 불편해하고 반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부부로 살다 보니 의식적으로 예의를 갖추며 하는 모든 것들을 안 하게 되면서 반응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남편이 특히 인정받고 싶어 자랑하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피곤해서 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이들에게는 반응을 하는지 물어보았으나 아이들에게는 버릇이 나빠질까봐 안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의 반응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도 불쾌해했다. 자신의 가장 편한 상태, 즉 혼자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기를 바랐다.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누구와 살든 불편함을 감수하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이해받기만 바란다면 함께 사는 동안 계속 갈등한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것과 함부로 하는 것을 받아들여주는 것은 다르다. 함부로 하거나 조금도 성장의 욕구 없이 대충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며 그 모습을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란다면 상대는 어떨까? 그녀가 반응하거나 칭찬하게 되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 잘못된 칭찬으로 인해 전혀 맞지 않는 반응들의 경험을 했거나 반응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반응을 하기 싫었던 것이다.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짧게 이야기하며 반응의 중요성을 대해 알게 되었다. 반응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그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반응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잘 시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응원을 보냈다. 리액션은 어떨 때 하는 것이 좋을까? 리액션도 표현이다. 언제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리액션도 타이밍을 잘 찾아야 한다. 리액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경청을 해야만 가능하다. 가끔 홈쇼핑 방송을 보다가 청중석에서 감탄하는 듯한 리액션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난다. 기계적인 반응임을 알면서도 반응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효과는 있다. 리액션을 하는 세 가지 경우인 칭찬의 리액션과 거부의 리액션, 감탄의 리액션으로 나누어 보면 좀 더 간단해질 것이다. 먼저 칭찬의 리액션에서 자신의 평소 모습보다 조금 더 톤을 높이고 밝게 표현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내용에 따라 적절한 강도가 필요하다. 거부의 리액션은 단절하듯 하거나 잘라버리듯 반응을 하면 말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된다. 감탄의 리액션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장하기보다는 조금 더 밝고 톤을 높여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칭찬의 리액션은 이야기를 들을 때 잘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감탄의 리액션 정도를 하다가 끝나고 감탄으로 반응했던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게 되면 상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거부할 때의 리액션은 갑자기 끼어들기보다는 조용하지만 정중하게 잠시만요 라고 한 다음 자신이 말할 틈이 생기고 상대가 기다려줄 때 부드럽게 거부해야 한다. 감탄의 리액션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제안하거나 상대방 입장에서 시도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게 된다. 상대의 배려나 존중에 대한 태도와 마음에 대해 알지 못하면 감탄을 할 수 없다. 리액션을 할 때 감정이 잘 전달되므로 진심으로 자신의 일처럼 즐거워하고 감동해야 한다.
보여지는 리액션일 경우는 그렇지만 진심으로 감사할 때의 리액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로 보게 되면 먼저 긍정적인 리액션과 부정적 리액션과의 침묵의 리액션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 리액션으로 감사합니다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일 경우 감사의 효과가 상대에게 깊이 다가가지 못할 수 있다. 눈을 보고 구체적인 한 가지 일에 대해 말을 하거나 살짝 포옹과 함께 한 가지 일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와닿을 수 있다. 부정적인 리액션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상대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경우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받아치기보다는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라든지 무슨 일 있으셨나 보네요. 라고 그 사람의 말과 감정을 알려주고 현재 관계로 가져오지 않는 반응을 해야 한다. 힘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힘으로 감정을 누르기 때문에 우선 감정이 진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침묵도 리액션이 될 수 있다. 공개적인 곳에서 타인의 잘못이나 나의 약점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 표현하는 것에 대해 반격하며 힘을 뺄 필요가 없다. 표현하는 것에 대해 침묵으로 미소 지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갈등이 심할 때는 침묵이 필요하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털어놓는 경우도 특별한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침묵으로 감정이 가라앉은 후 다른 화제로 돌리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 들을 줄 알아야 반응을 할 수 있다. 한 번은 리액션을 잘못해서 민망한 적이 있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사업 설명을 듣는 중 나는 경청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나에 대한 칭찬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네, 그렇죠 라고 해서 상대가 당황한 눈빛을 보인 적이 있다. 잘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확인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놓치고 말았다. 순간 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가 아쉬웠던 적이 있다. 좋은 리액션은 언제나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에 담아두고 다음에 해야 하지 하는 순간 이미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다. 한 번은 문자를 보내는데 호칭을 하기 위해 인사를 했다. 상대는 읽었음에도 인사도 반응도 없었다. 이런 분들 중 생각만 많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경우가 있다. 그중 어떤 분은 관계를 잘 못하는 분이었고 자기 생각이 강한 분이었는데 문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문자로 흔적을 남기는 것도 싫어하였다. 관계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이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되도록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실수를 해도 적절하게 해결하며 넘어간다. 하지만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실수를 줄여가는 사람이고 싶은지에 따라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 리액션은 경청과 관련되어 있다. 경청이 안 될 때 리액션을 하게 되면 가식적이고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어떤 분은 과하게 공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과장되게 공감하느라 바쁘신 분이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다고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였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공감하고 맞춰주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나와 이야기할 때도 지나친 공감을 해서 그분의 스토리가 궁금했다. 이분은 할머니와 함께 자라면서
공감을 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상처가 많다고 하였다. 공감을 적절한 때에 받지 못했고 부모가 하고 싶을 때만 공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감해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녔다. 그리고 공감을 받기 위해 자신이 먼저 리액션을 크게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몸과 목소리 톤을 높여 공감을 하였다. 가끔 그럴 수는 있지만 말하는 내내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 상대방은 말을 계속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과하게 할 수는 있지만 모든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이분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공감하고 충분히 공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리액션은 적절하게 하되 내용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의할 때 자발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진다. 자발적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보나 도움을 얻고자 한다. 간절함이 있기에 반응도 좋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경우 반응은 많이 다르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응은 외부 자극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다.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자신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사람인 경우 반응이 어렵다. 타인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인정에 목말라 하다 보면 반응에 지칠 수 있다.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타인의 소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자신에게도 환경이나 사람들에게도 반응을 할 수 있다. 반응에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상위 1%의 말하기. 리액션을 평소보다 과장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환영 시 축하할 때,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을 표현할 때, 표현할 때, 과도하지 않는 리액션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핵심 단어와 감정에 맞게 반응한다.